건강을 위해 몇 끼의 식사가 적당할까? 최근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식습관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だけど僕にとって本当に必要なのは1日1食にすることによって昼間の時間もすごくよく働く。 과연 일일 일식은 모두에게 최선의 방법인가? 일일 일식의 부작용, 폭식과 위장 장애. 한 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을 보내는 효소나 이런 걸 활성화시켜주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하게 있어야 합니다. 하루 한 끼 먹기를 둘러싼 논쟁들, 그 진실은 무엇인가? 한 끼를 하느냐 세 끼를 하느냐 이런 횟수의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이 영양소 균형을 어떻게 맞추냐일 겁니다. 건강에 좋다는 소식. 한 끼만 먹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알아본다. 인류가 하루에 3끼를 먹기 시작한 역사는 의외로 길지 않습니다. 먹을거리가 풍요롭지 못했던 과거 19세기까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끼 식사가 일반적이었죠. 3끼 식사가 보편화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부터인데요. 사람들은 온종일 일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했고 그러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챙겨 먹기 시작하게 됐죠. 그런데 최근 비만 인구가 많아지고 각종 성인병과 암과 같은 질환이 급증하면서 현대인의 만성병의 원인을 식습관에서 찾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한 끼 혹은 2끼만 먹어서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건강까지도 되찾아보고자 하는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과연 이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 가능한 일일까요? 긴 호흡으로 시조창을 뽑아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 변정환 씨. 80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젊은 사람 못지않은 폐활량을 자랑한다. 한의사인 그는 하루 100명 가까운 환자를 직접 진료할 정도로 기력이 좋은 편이다.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그가 늘 당부하는 말이 있다. 피부물이 해서 그렇지. 음식 너무 많이 자시려 하지 마세요. 예. 좀 이제 속을 좀 비워야 돼요. 예. 그래야 그저 모든 게 다 편해집니다. 그는 22년째 한 끼만 먹고 있다. 3가지에서 5가지 안 넘어갑니다 보통. 5가지인데 오늘은 사진 찍으러 온다 해가 2가지 더 했다. 한 끼를 먹되 마음껏 먹지는 않는다. 이 정도밖에 안 자셔. 밥은 현미밥 한 공기로 제한하고 채소와 좋은 단백질 식품 위주로 까다로운 식단을 지키고 있다. 이를 위해 점심 식사 한 끼는 반드시 집에 와서 먹고 있다. 고수볶은 거죠. 다른 데 나가면 다른 반찬은 많아도 밥은 언제나 저 현미밥이 아니고 흰쌀밥이니까 우리가 음식 먹는 거는 생명력을 돕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요. 현미밥에는 살에 생명력이 있잖아요. 흰쌀밥에 생명력이 없어요. 변정환 씨가 일일 일식을 시작한 것은 눈 때문이었다. 내 한 몸 마칠 때까지 그거 바꾸지 않는 마음. 20여 년 전 노안으로 급격히 시력이 떨어지자 이를 예방할 방법으로 소식을 선택했다. 그 학자가 기안 가는데 기안 가가지고 그 속에 돋보기 없이는 글을 읽기 힘든 동년배 노인들과 다르게 현재 변 씨의 시력은 꽤 좋은 편. 나도 원래부터 눈이 건강한 게 아니고 원래는 돋보기를 많이 꼈습니다. 그런데 속을 비움으로 해서 눈이 밝아지고 머리도 명석해지고 아주 힘이 더 납니다. 사실. 그는 건강을 위해 운동과 소식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성장기 아이에겐 삼시세끼가 중요하지만 성장이 멈춘 어른, 특히 노인에겐
적게 먹어 몸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다. 모든 병이 오는 것이 90% 이상이 너무 과시해서 오는 병이 많습니다. 과시해서 오기 때문에 일일 일식을 하면 과식도 없어지고 체지방도 없어지고 60세가 넘어서 단식하기는 전 못하고 해가지고 결국 일일 일식으로 시작했죠. 근데 나는 이것이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식에 야식까지 하루 5끼에 육박하는 현대인의 식생활. 최근 이런 식습관이 현대인의 노화는 물론 만성병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식은 인체에 어떻게 해로운 것일까? 음식이 소화되는 것은 곧 음식을 산화시키는 과정인데 이때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살이 찌는 비만의 문제뿐 아니라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로 몸 곳곳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쇠파이프가 산화하면 녹이 슬듯 활성산소에 노출된 혈관은 금방 망가진다.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것은 물론 유해물질이 쌓여 동맥경화의 위험도 높다. 이처럼 과식으로 인한 활성산소는 전신의 세포와 DNA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과식한 사람이 에너지는 넘쳐요. 많이 먹고 고기 잘 먹고 이런 사람들이 확실히 힘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이런 과식을 할 때 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 몸에는 해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식을 하면서 또 항산화제를 먹는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소식을 해서 활성산소의 그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최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늦둥이 아들 키우는 재미에 빠져 사는 김하은 씨 부부. 하나 둘. 이거. 젊어 보이는 외모와는 다르게 이 부부는 이미 대학생 자녀를 둔 중년이다. 저녁 식사를 앞두고 출출한 속을 달래기 위해 차를 마시는 부부. 이들은 현재 23시간째 공복 상태다. 하루 한 끼 먹기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희가 일일 일식 하루 한 끼 할 때 초기에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았지, 지금은 저희 전혀 그런 생각 없고요. 이제 중간에 좀 이제 허기지고 힘들다 하면 이렇게 이제 차 같은 거 수시로. 아빠하고는 뚱뚱해. 정말 뚱뚱해. 부부가 일일 일식을 선택한 것은 늦둥이 막내가 태어난 직후부터다. 아이들 곁에 건강하게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다. 당시 김철성 씨는 90kg을 육박하는 심각한 비만이었다. 지금과 비교해 외모도 훨씬 나이 들어 보인다.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뭐 체열을 하고 혈압 재고 검사를 해야지만 이제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이유가 지방간 그리고 고혈압. 저도 그때까지는 고혈압인지 몰랐어요. 그냥. 과연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지낸 이들의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일까? 혈액 검사와 함께 혈관 나이와 폐 기능을 확인하는 몇 가지 기본 검사를 해봤다.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수치들이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LDL 콜레스테롤이 54 정도로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간 기능 수치 16, 17, 공복 혈당 91. 그래서 요건 제 주관적인 어떤 그 생각인데 좀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 정도 식으로 정상 범위 안에 있지만은 그 범위 중에서도 좋은 쪽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부에게 건강과 젊음을 가져다 준 한 끼의 식사는 어떻게 준비될까? 재료는 가장 신선한 것으로 기름에 튀기거나 볶기보다는 찌거나 데쳐서 조리한다.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들은 과식을 부르기 때문에 조미료는 물론 간장도 거의 쓰지 않는다. 맛있네.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음식마다의 독특한 맛을 더 느끼게 되고 처음에는 너무 싱겁다, 좀 밍밍하다, 이게 무슨 맛이지? 라고 이제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더 좋아요. 하루에 한 번뿐인 식사. 그래서 되도록 완벽한 식단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하루에 저녁 한 끼만을 먹는 부부. 하지만 처음부터 실천이 쉽지만은 않았다. 이들도 과거엔 한 끼에 밥을 2-3공기씩 비우고 야식으로 치킨 한두 마리씩은 거뜬히 먹던 대식가였다. 하루에 5끼 정도 먹었으니까요. 일단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다 먹었죠. 일반 분들이 먹는 과자, 뭐 커피에다 빵, 중간에 튀김, 떡볶이 그런 것도 수시로. 우리는 하루 3끼를 모두 먹고도 끼니와 끼니 사이에 쉽게 출출함을 느낀다. 현대인은 왜 이렇게 자주 배가 고픈 걸까? 전문가들은 현대인의 스트레스가 가짜 공복감을 가져온다고도 말한다. 또 약간의 배고픔도 참지 않고 쉽게 먹는 식습관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원하면 언제든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환경 역시 과식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저혈당이 오게 되면 지방이 분해되는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먹게 되면 내 몸에 있는 지방을 에너지를 쓰는 걸 잊어버리고 태화가 돼버리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내가 먹은 에너지를 그냥 잠깐 쓰는 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 저장을 해두는 폼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게 비만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이 비만이 되는 거는 저장 문화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고, 너무 그 배고픔을 참지 않고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비만의 원인,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비만의 원인이 됐다고 할 수가 있죠. 현대인의 과식으로 인한 부작용으로부터 벗어나 보자는 의미로 최근 일본인 의사가 제안한 1일 1식의 인기가 대단하다. 한 1일 1식 인터넷 모임의 경우 벌써 회원수가 10,000명을 넘은 상태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소식이 아닌 끼니의 횟수에 더 집중해 있다. 과연 3끼가 아닌 1끼가 답인 걸까? 일일 1식을 실천하는 사람의 상당수는 다이어트가 목적인 경우가 많다. 오진성 씨는 작년 7월부터 다이어트 중이다. 하지만 3끼를 모두 잘 챙겨 먹고 있다. 아침은 계란이 들어간 샌드위치. 점심은 집에서 싸온 현미밥과 채소. 그리고 닭가슴살을 먹는데 꽤 긴 포만감을 준다. 사실 저는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야채랑 이제 현미 같은 걸로 좀 배를 많이 채우기 때문에 이렇게 배고프거나 하진 않아요. 저녁은 가벼운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는데 저녁 식사가 중요한 이유는 운동을 위해서다. 이렇게 3끼를 다 먹고도 10kg 감량에 성공했다. 세 끼 먹기 다이어트를 해온 오진성 씨. 이번엔 1일 1식을 체험해보기로 했다. 매일 먹던 아침을 거르니 허기를 느끼는 게 당연. 하지만 아직 배가 많이 고프진 않다. 배가 조금 고프네요. 먹고 싶어요. 맨날 먹던 거라서.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큰 컵을 하나 주세요. 오케이. 점심시간. 진성 씨에게 가장 든든한 한 끼였던 점심 도시락도 건너뛴다. 그냥 얘 점점점 하나 풀고 다 하나로 뭐. 예예. 공복 20시간이 지난 상태. 긴 공복은 일의 집중력도 서서히 떨어뜨리고 있었다. 드디어 유일한 한 끼를 해결하는 시간. 그런데 다이어트 중인 진성 씨가 선택한 메뉴는 의외로 삼겹살이다. 다른 날과 달리 이상하게 고기 생각이 많이 났다고 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굶은 것을 보상이라도 하듯 전에 없던 과식까지 했다.
아무래도 일에도 지장이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또 이제 공복을 참는다는 게 힘든 일이니까 이제 뭐 좀 덜 힘든 방법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1일 1식 체험을 통해 하루 한 끼 식사가 얼마나 힘든 선택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살을 빼기 위해, 건강해지기 위해 선택한 1일 1식. 다른 부작용은 없는 걸까? 간호사로 근무하는 조영민 씨는 쉽게 피곤해 지치는 몸을 바꿔보기 위해 1일 1식을 시작했다. 보통 직장에서는 공복을 유지하고 퇴근 후 집에 와서 한 끼를 해결하고 있다. 저녁 한 끼 먹으니까 한 이 정도? 네. 52일간 1일 1식을 실천한 결과 체중 감량 외에도 몸 곳곳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났다. 세 끼를 굳이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시작을 해봤거든요. 그래도 해봤더니 의외로 장점이 훨씬 많은 거예요. 제일 좋아진 게 체중이 우선 빠지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식곤증이 없고. 사실 그녀의 가장 큰 식습관 문제는 전체적인 식사량보다 간식과 군것질 양이 많은 것이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번 먹으면 이거 거의 절반 넘게 먹죠. 거의 한 번 먹을 때 다 먹은 적도 있어요. 여기다가 넣으면 직접 빵을 만들어 먹을 정도로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 1일 1식 중에 가장 힘든 것은 끼니를 참는 일보다 군것질과 간식을 끊는 일이었다. 한 번 사면 한 몇만 원어치 사가지고 꽉꽉 채워넣는 편이에요. 과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녀의 1일 1식은 결국 52일 만에 끝이 났다. 몸에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들도 처음의 자리로 돌아왔다. 오래 참다 먹게 되니 전보다 군것질 양도 많아졌다. 긴 공복감이 오히려 식욕을 자극해 과자나 빵의 유혹을 더욱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다. 배고픔이 길어지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칫 폭식을 부를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루 한 끼를 먹는 그런 습관을 지속할 경우에는 그 끼니의 양과 열량이 높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간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공복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식욕을 자극을 하고 기초대사량을 낮추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식욕을 자극하는 화학적인 또는 호르몬이나 생리적인 변화는 생존을 위해서 더 먹게 만드는 신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굳은 의지로 하루 한 끼만 먹겠다고 잘 참아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오랫동안 장기간 그런 생리적인 변화를 저항해서 계속 안 먹고 버티기가 어려울 겁니다. 세 끼를 먹는 문화에 익숙한 우리는 식사 때가 되면 배고픈 증상이 오는 게 당연하다. 점심시간 붐비는 식당을 뒤로하고 정선 씨가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녀는 식사 때가 돼도 속쓰림과 배고픔 같은 신호가 거의 없다.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7년간 저녁 한 끼만을 먹어왔기 때문이다. 이제 밤이 점점 다가오면 그때는 진짜 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음식을 사거나 뭐 음식을 주문하거나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다 터지는 거예요. 문제는 오후를 넘어서며 낮에 없던 엄청난 식욕이 정선 씨를 괴롭힌다는 사실이다. 자취를 하기 때문에 그녀의 저녁은 거의 배달 음식일 때가 많다. 혼자 치킨 2마리를 급하게 먹는 정선 씨. 저녁 7시부터 시작된 그녀의 폭식은 새벽까지 계속됐다.
친구가 생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보통 밥을 먹거나 뭐 간식을 먹거나 이런 음식을 나누면서 사람이 친해지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 식사 시간이라는 동안에. 근데 전 그게 너무 힘드니까. 오랜 시간 저녁 한 끼 폭식을 이어온 그녀의 건강에 문제는 없을까? 내시경과 피검사, 체질량 검사를 실시했다. 정선 씨의 건강 상태는 엉망이었다. 체중은 정상 범위지만 체지방이 9kg이나 높은 심각한 비만으로 나왔다. 콜레스테롤, 혈당, 요산 수치도 20대에 맞지 않은 높은 수치였다. 혈당이 높고 요산이 높고 자기 관리를 못하는 40, 50대 이후에 중년에 나올 수 있는 병들이 불과 20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선 씨를 비롯해 다이어트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 한 끼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체중 감량의 효과가 크리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식습관은 오래가기 어렵다. 제가 항상 지금까지는 굶어서 빼거나 아니면 뭐 좀 너무 적게 먹고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랬죠. 감량을 했어요. 굶어서 뺀다고 칩시다. 굶어서 빼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평생 굶어야 됩니다. 경험하시겠지만 다시 먹는 순간 굉장히 빨리 체중이 늘죠. 다시 말하면 굶는 방법은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잘못된 식단은 바꿔본 적이 없죠. 다만 양만 줄이거나 잠깐 안 먹었을 뿐이지 제일 문제는 양이 아니고 식단인데. 정선 씨는 위에서도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됐다. 한 끼에 몰아서 먹는 버릇 때문에 위 속의 음식이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위문이 크게 늘어나 있었다. 그로 인해 위 속의 담즙이 역류해 식도 주변으로 염증까지 생긴 상황이다. 밥을 한 끼에 아무리 식욕이 좋아도 5공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배가 불러서 안 들어가죠. 하지만 5인분에 해당하는 열량을 방금 말한 과자빵으로는 충분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식사를 불규칙하게 또 몰아먹는 문제와 해로운 식단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하루 3끼를 일정 시간에 제때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에서 규칙적으로 소화에 대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그런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 십이지장염이 개선이 되고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일 3식에 길들여진 우리의 위장은 식사 때가 되면 미리 음식을 소화시킬 준비를 갖추기 시작한다. 위산과 소화액을 분비하고 음식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식사를 건너뛰어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미 분비된 위산과 소화액이 곧바로 위벽에 닿아 속쓰림과 위장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일 일식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저녁 한 끼만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낮 동안의 긴 공복감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게 된다. 때문에 저녁마다 폭식을 하는 것이 반복되는데 이것이 장기간 계속되면 위의 크기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위가 늘어나면 조금만 먹어서는 포만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나서도 배고픔을 금방 느끼게 되고 결국 일일 일식을 포기하게 된다. 일일 일식은 주로 점심이나 저녁 한 끼를 먹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아침 식사는 거르는 편이 더 낫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인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해마다 높아져 청소년의 경우에도 3명 중 1명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정말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될까? 기숙사 생활을 하는 민족사관고등학교는 모두가 아침을 먹게 돼 있다. 고단백 음식과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 그리고 과일까지
아침 식사라고 가볍지만도 않다. 중학생 때 아침을 먹지 않던 아이들도 이곳에선 아침을 먹게 된다고 한다. 한창 외모에 신경 쓸 사춘기 학생들. 세 끼를 먹기 시작한 후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일단 살이 좀 덜 찌는 것 같고요. 먹는 거에 비해서 아침 안 먹으면 저녁 때인가? 저희는 혼정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혼정빵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살찌니까 그러면 아침 꼬박꼬박 먹어요. 미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아침 식사를 꾸준히 해온 학생이 식사를 거른 학생보다 비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고 학생들은 체중 감량 외에도 아침 식사에 좋은 점을 한 가지 더 꼽았는데 아침 수업에 집중력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뇌는 편식을 하는 장기다. 포도당만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만일 아침을 거를 경우 전날 밤부터 다음날 점심까지 긴 공복 기간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포도당 공급이 끊기면 두뇌 활동도 원활하기가 어렵다. 사실 새끼 중에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열량과 영양소를 공급받을 그런 필요성이 가장 높은 끼니가 저는 아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 시간에 오전, 오후에 주로 활동을 합니다. 그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따라서 그 활동을 하기 전인 아침 식사가 가장 중요한 거죠. 오히려 좀 덜 먹어도 되는 끼니는 저녁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때는 우리가 쉬고 자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일식을 하는 분들을 보면 저녁, 그것도 늦은 시간에 먹게 되기 쉽고요. 또 먹고 얼마 안 지나 자게 되는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실 건강에도 좋지 않고 체중 조절에도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2년 사이 20kg이 늘었다는 조형훈 씨. 현재 100kg을 육박하는 체중 때문에 늘 다이어트가 고민이다. 그래서 석 달 전부터 1일 1식을 시작했다. 하루에 한 끼 드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으세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거 어떻게 보면 몸으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뭐 변화가 거의 없고. 식사 횟수는 줄었는데 체중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영훈 씨의 유일한 한 끼 식사를 살펴봤다. 동료들 틈에 끼어 외식으로 한 끼를 해결하다 보니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이어트는 물론 영양의 균형 면에서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식단이다. 이렇게 한 끼를 마친 후 다음 끼니 때까지 24시간을 버티는 것도 쉽지 않다. 공복감을 달래려 손쉽게 찾는 것은 설탕 넣은 커피. 제작진이 지켜본 것만도 10잔 가까이다. 몇 봉 있죠, 거기? 170봉. 주로 본인이 몇 개 정도 드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반은 먹는 것 같거든요. 반 넘게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은 물론이고 일반인조차 설탕 커피를 가벼운 음료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큰 오해다. 최근 한국인의 당 섭취량이 3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 당 섭취량을 올리는 주범은 식사가 아니라 바로 설탕이 들어간 커피다. 특히 직장인의 당 섭취 절반 가까이가 설탕 커피로 인해 채워지고 있었다. 10대부터 40대까지 비만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공식품의 당 섭취량.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역시 설탕이 들어간 커피다. 다이어트에서 식습관만큼 중요한 것은 운동량이다. 퇴근 후 곧장 컴퓨터 앞에 앉는 조영훈 씨. 배가 고프니 기운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아 이 자세로 새벽까지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일식 하다 보니까 그 공복도 이제 길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무기력함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좀 더
더 듣고 싶어지고 앉아 있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 활동량 동선이 적어지고. 일일 일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식욕과의 싸움은 물론이고 완벽한 한 끼 식사를 챙겨 먹는 정성도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사례자들은 쉽지 않아 보였다. 꼭 자기가 영양 균형이 잘 맞게 차려서 적절량을 먹는다면 일일 일식도 분명히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가 이 바쁜 현대인이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결국은 저는 이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것은 환경하고 분리해서 나만 따로 무인도에 가서 생활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며 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되고 한두 달이 아니고 평생을 지속 가능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힘든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8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두 그룹의 원숭이에게 한쪽은 정상 식사, 한쪽은 소식을 하게 했는데 둘의 수명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불과 3년 전에 발표된 소식 연구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였는데요. 2009년 연구에서는 소식한 원숭이가 장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뇨나 암, 심장병과 같은 노화 관련 질병도 적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실험에 참여했던 원숭이들의 모습인데요. 같은 나이지만 소식한 원숭이가 훨씬 더 젊어 보이죠.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2번의 소식 연구,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학자들은 원숭이들이 섭취한 음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의 연구는 영양소를 무시하고 칼로리에만 초점을 맞춰서 정제 사료를 먹였는데요. 최근 연구는 완전 식품을 먹여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한 것이죠. 논문대로라면 칼로리 제한을 비교적 덜 하더라도 균형이 잡힌 영양식으로 건강과 장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칼로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의 질이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지금 학계가 뜨겁습니다. 과거 식욕을 이기지 못하고 일일 일식에 실패했던 조영미 씨. 그녀는 최근 다시 일일 일식을 시작했다. 점심 식사 시간. 영미 씨는 무조건 굶기보다 간단한 견과류와 과일로 허기를 달랜다. 이렇게 허기를 달래놓으면 하루 한 끼인 저녁 식사를 할 때까지 버틸만 하다. 하지만 또다시 군것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 두 번째 일일 일식 도전. 한 끼 식단은 건강한지 공복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영미 씨는 고민이다. 제가 식사를 제대로 먹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 탄수화물을 조금씩 간식을 조금씩 먹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일일 일식의 효과를 못 본 조형훈 씨 역시 그 원인을 찾고 싶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살이 더 찌는지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비슷한 기간 일일 일식을 실천한 둘의 상태를 확인해봤다. 섭취한 음식이 에너지로 잘 이용되는지 알아보는 소변 유기산 검사와 함께 혈액 검사를 진행했다. 간호사 일로 늘 잠을 설쳤던 조영미 씨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부족해 식욕 억제가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뭔가 이렇게 좀 허전할 때 폭식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요. 세로토닌 부족으로. 오히려 폭식이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2끼 정도. 하루에 2끼 정도가 네. 적당하고.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육체적인 운동도 되게 많고 특히 감성 노동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끼니를 걸러서 저혈당이 오게 되면 이렇게 어떤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영미 씨와 조형훈 씨 모두 공통적인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었다. 모두 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은 좀 떨어져 있어요. 대사가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그쪽에 효소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미네랄과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불균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섭취된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일을 한다. 문제는 이들을 에너지로 태우기 위해서 반드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소량이지만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영양소다. 한 끼의 식사만으로 이들 미량 영양소를 골고루 채우는 것은 쉽지 않다. 만일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할 경우 미토콘드리아는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 에너지로 바뀌지 못한 영양분들은 혈액을 떠다니며 그대로 몸에 축적된다. 그로 인해 살이 찌게 된다. 우리 몸속에 미량 영양소가 부족하면 영양소를 에너지로 태워서 쓰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사량을 줄인다고 해도 체중 감량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것이다. 조영훈 씨의 체중이 줄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량 영양소는 주로 정제되지 않은 곡식이나 채소, 과일에 많은데 형훈 씨의 식단은 고기 국물에 흰 쌀밥이 대부분이다. 마그네슘이나 이런 그 미네랄 섭취도 조금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물질이 활성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을 분해하는 코큐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에너지를 이렇게 소비해주는 그런 수치가 좀 떨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을 에너지로 못 쓰고 축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결과 보면 지금 조영훈 씨처럼 지방을 에너지로 쓸 수 없는 대사 상태에서 일일 일식을 하게 되면 계속 근육만 빠지게 되기 때문에 비만의 악순환을 불러오게 된다. 최근에는 저장은 돼 있고 또 육체적인 노동은 없기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 옛날같이 일식만 먹어도 된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생화학적인 특성상 정말 그렇게 될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정말 호르몬이나 이런 것 자체가 3번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르몬 분비 능력이, 자율적인 능력이 좀 사라지고 있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특히 지금 당뇨를 진단받고 어떤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는 호르몬이 부족한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어떤 보상작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부분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혈당이 오게 되면 근육을 빼쓰는 현상들, 그래서 오히려 체중은 빠질지 모르겠지만 근육 소실로 일어난 어떤 노화가 이런 빨리 온다든가 이런 게 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일 일식에 성공한 사람들에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일본의 한 외과학 회장, 동년배 의사들보다 유난히 젊어 보이는 한 남자를 만날 수 있었다. 일일 일식 책의 저자이며 하루 한 끼 먹기 열풍의 주인공인 나구모 요시노리 박사다. 그도 한때는 스트레스와 폭식으로 체중이 15kg이나 불어나며 부정맥까지 찾아왔었다. 그 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맞는 일일 일식이라는 식생활을 궁리해냈다. 하루에 한 끼뿐인 식사는 반드시 퇴근 후 집에 와서 직접 만들어 먹는다. 완벽한 한 끼를 위해 꽤 긴 시간 정성이 필요한 작업이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한 끼 식사만으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간단하다. 그의 요리에는 버려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균형 잡힌 한 끼 식단을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나구모 박사는 통째로 먹기를 제안한다. 地上の生き物を丸ごと一つ食べればいいんだよ。だけど牛とか豚を丸ごと一つ食べるっていうのはできないことだよね。だけど魚だったら丸ごと全部食べることができる。だから魚だったら頭ごと骨ごと尻尾ごとね。そして野菜だったら葉ごと皮ごと根っこごとね。そして、ご飯を食べるときには全粒で玄米で食べるね。だからこの玄米の中、このおにぎりの中に入ってるのはしらす干し、そして桜エビ、ごま、玄米っていう4つの完全栄養、丸ごと栄養が入ってます。これが全部入ってるんで、これ1つを食べると今日必要な栄養素の全てが入ってる。
だからこれをスーパーライスボールっていう。 그의 건강 비결은 일일 일식에만 있진 않다. 수면의 골든타임이라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반드시 잠자리에 든다. はい。じゃあもう9時ですから。おやすみなさい。 일일 일식을 시작하며 그는 아주 절제된 삶을 살게 됐다고 말한다. 그리고 일일 일식을 유지하는 이유도 유방 성형 전문의로서 좀 더 또렷한 정신으로 수술에 임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단순한 다이어트 목적이 아닌 것이다. 痩せるっていうことがね、何のために痩せるのか、それから何のために若返るのか、その目的がなければゴールはないんですよ。僕のためには痩せるっていうのはただ体重を減らすということが目的では全然ないんです。ね。毎日絶好調でね、仕事ができるようにいうのが僕の目標なの。だからもしその女性たちが一日一食をしたいんだったらば、その目的は何ですか。あなたが何のためにこの世の中に生まれてきて、その人生の目的は一体何なんですかということをちゃんと持っててほしい。それを持ってない人は一日一食しても意味がない。 건강한 한 끼의 식사가 갖는 힘은 크다. 서울 한 회사의 구내식당 조리실, 특별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고 있다. 국물 요리는 소금이나 간장 대신 다시마와 멸치를 충분히 넣어 간을 맞춘다. 염분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요. 그거는 뭐 반찬 같은 거는 계량 스푼이나 그런 걸로 그람수 저울로 이용해가지고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칼로리를 낮추기 위해 조리법 역시 데치거나 굽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또 조미료나 소금 대신 향이 강한 채소를 이용해 음식의 염분을 낮추고 있다. 염분은 3g 미만, 열량은 500칼로리로 제한하되 영양소의 균형은 골고루 맞춘 503 식단이다. 점심시간. 일반 식단과 달리 503 식단은 모든 음식이 1인당 정해진 양만 배식된다. 흥미로운 건 이 식단을 선택한 직원들 중 체중 감량 효과를 본 사람들이 꽤 있다는 사실이다. 한 달 정도 드시니 한 2kg 정도 감량 효과를 봤다. 또 2달을 먹게 되니 한 5kg 정도의 감량 효과가 있었다. 또 식습관이 변화돼서 전체적으로 내 몸이 좋아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종환 씨 역시 효과를 본 경우다. 입사 후 체중이 꽤 늘었지만 바쁜 업무 때문에 체중 감량은 시도조차 못했다. 그런 중에 식사부터 바꿔보자는 생각에 503 식단을 시작했다. 건강한 식사 한 끼는 그 후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건강을 위해서 작은 실천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거 하니까 이렇게 식단도 조금 더 신경 쓰고 운동도 조금 더 해야지 하게 되고 이게 쌓이니까 한 2개월밖에 안 지났는데도 체중이 확실하게 줄고 좋은 느낌을 제가 몇 끼를 먹어야 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과연 한 끼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있는가다. 건강과 장소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음식을 포함한 생활 전반의 노력이 함께할 때 가능한 것이다. 우리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생활 습관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칼로리를 좀 줄이시고 균형 잡힌 식사하시고 운동, 꾸준한 운동을 하시고요.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정도의 운동을, 빠른 걷기 정도의 운동을 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활력 있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992년 미국에서 발표된 식품 영양 피라미드입니다. 평소에 섭취해야 할 식품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이 피라미드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흰 빵과 국수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의 비중이 너무 높고
모든 지방은 몸에 해로운 것처럼 표기가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새로운 건강식 피라미드를 발표했는데요. 지방을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로 내몰았었던 기존 피라미드와는 다르게 생선이나 올리브유 같은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채소와 과일, 종합 비타민제를 통해서 미량의 영양소 섭취도 강조하고 있네요. 가장 흥미로운 것은 피라미드의 가장 아랫부분을 식품 대신에 운동과 체중 조절,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으로 채웠다는 점입니다. 건강과 장수는 음식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운동과 수면,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모두 함께 실천할 때 가능한 것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